연금에 관한 5가지 주요 뉴스입니다.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러면 연금에 관한 최신 뉴스를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5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연금으로 살아가는데 무려 30만 원 더 받는 곳, 그 신비한 힘은? 한국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은 울산광역시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1인당 국민연금, 노령, 장애, 유종연금 포함 수령액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으로 월 평균 74만 7,079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세종 60만 5,209원, 서울 60만 2,816원, 경기 59만 574원, 인천 57만 1,228원 등이었습니다. 반면에 전남은 48만 3,589원으로 국민연금을 가장 적게 받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과 전남 사이의 국민연금 수령액 차이는 26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울산 내에서도 동구가 88만 3,223원으로 1인당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었으며 이는 전국 평균 56만 4,147원보다 약 32만 원 이상 높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소득이 높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고소득 근로자가 울산 동구에 많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과 같은 기업에서 일하는 고소득 근로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과 가입 기간에 따라 변동하는데 울산 동구에는 장기 고소득 근속자들이 많이 있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위치한 울산 북구에서도 1인당 연금액이 평균 82만 1,639원으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경기 과천시는 80만 135원으로 울산 동구와 북구에 이어 3위에 올랐으며 서울의 경우에도 동네에 따라 수급액이 크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강남과 서초구는 월 평균 78만 9,928원, 78만 5,790원으로 높은 수령액을 기록하였고 송파구는 70만 6,865원이었습니다. 반면에 강북구 49만 594원, 중랑구 50만 8,396원, 동대문구 56, 57원, 금천구 53만 703원 등 다양한 수준의 수급액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경남 거제시 72만 768원, 인천 연수구 67만 7,322원, 대전 유성구 67만 7,442원도 국민연금을 상당히 많이 받는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중에서 장애연금과 유종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44만 75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은 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받는 일반적 형태의 연금이며 절반 가까이인 49.9%의 수급자가 매달 40만 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액이 20만 원 미만인 사람은 11.9%로 약 64만 6,871명이었으며 20만 40만 원 미만인 사람은 38.0%로 약 207만 112명에 달했습니다. 그 외에도 40만 60만 원 미만인 사람은 20.4%, 121만 1명, 60만 80만 원 미만인 사람은 6.4%, 77,909명, 100만 130만 원 미만인 사람은 6.0%, 32만 6,776명, 130만 160만 원 미만인 사람은 3.5%, 19만 900명이며 160만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23만 63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0.3%, 7pmax 최근 투위소스 버마이트 케이먼. 부양 의무 논쟁 속에 숨겨진 비밀. 10명 중 6명이 공유하는 고민. 한국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 의무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 중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반의 심각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PMI는 최근 20세에서 69세 사이에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부양 의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인 71.1%입니다. 그러나 50년 뒤에는
45.8%로 급격히 낮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한국의 총 부양비는 2022년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40.6명이지만 2072년엔 118.5명으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로 인해 2072년에는 노년 부양비가 1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해당합니다.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 절벽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 인구보다 고령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양 부담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응답자들에게는 은퇴 후 생활비의 주요 지원처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지원처로 국민연금이 33.7%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금, 적금이 22.7%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퇴직급여, 직역연금, 공무원, 군인연금 등 기타 공적금 6.7%, 정부 지원 6.7%, 부동산 운용 6.0%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에선 예금, 적금을 국민연금보다 많이 선택한 반면 50수 60대는 국민연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에게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할 생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10명 중 4명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습니다. 반면 부모와 함께 생활하여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2.8%로 나타났습니다. 의사결정은 개인의 경제 상황, 환경 및 관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응답자 중 35.4%가 의사결정 전에 변동 가능성을 표시했습니다. 응답 데이터를 분석하면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1%보다 여성 27.5%이 9.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대에서는 16.6%, 30대에서는 19.6%, 40대에서는 22.0%, 50대에서는 28.2%, 60대에서는 37.7%입니다. 부양 의무제와 관련한 응답자의 의견을 살펴보면 65.9%가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부양 의무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정부,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이윤석 교수는 부양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경제발전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가족 중심의 부양체계에서 벗어나 정부 및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하며 부양정책을 재평가하고 더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선 노인복지와 독립성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므로 가족, 정부, 사회가 협력하여 효과적인 부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열정, 한 해 동안 어떻게 비상할까? 근로복지공단은 2일 희망과 도약을 상징하는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 새해를 맞아 일터에 안심과 안정을 더하는 행복 파트너로 비상하는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공단은 또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목표와 방향을 열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날 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는 박종길 이사장을 비롯하여 공단의 주요 임원 및 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종길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공단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강조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푸른 용의 해를 맞이하여 공단은 과거의 업적을 고스란히 기억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특히 산재보험 및 근로복지 사업을 시대에 맞게 최적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은 한 해 동안 더욱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안전을 제공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다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이날 산재보험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현금 보상과 단순한 의학적 치료로만 이루어지던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확대와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원 확충 등 근로복지 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도 소개되었습니다. 공단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 나은 미래와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의 임직원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고객들을 감동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공단은 근로자와 사회의 안전과 안녕을 지켜내는데 더욱 열심히 일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해에는 행복하고 안정한 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로 출발하였습니다. 주말 농장에서 사장님까지 60대의 성공 비밀은 1958년생 신생아들의 수가 무려 100만 명을 기록하며 그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로 불리며 지난해에는 의학적으로는 노인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만 65세에 도달했습니다. 1958년생 개띠 세대는 숨 쉴 때마다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며 은퇴 없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첫 세대로 손꼽힙니다. 이전 세대와는 달리 자신의 건강을 가족의 건강보다 우선시하며 웰니스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도 시니어 세대의 평균 수명 증가와 건강관리 수요를 고려하여 치료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인 정태명은 2020년 4월 62세에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평생 연구해온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ADHD,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진단과 치료를 위한 기기를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스타트업인 히포티엔시는 ADHD 진단과 치료 기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2에서 헬스 웰니스와 가상 증강현실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히포티엔시는 제이커브 인베스트먼트, 스타퀘스트 자산운용, 인성정보로부터 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또 다른 1958년생 창업가인 고대원 파메프 대표는 2020년 3월에 창업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강원도청 공무원으로 일을 마치고 나서 창업을 통해 두 번째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말 농장에서 즐겨온 취미를 활용하여 최근에 알게 된 아쿠아포닉스, 농업 기술을 적용하여 파메프를 창업했습니다. 파메프는 지난해 6월부터 첫 수확을 시작하며 올해 매출이 약 5억 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58세대 창업가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들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창업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혁신을 시도하는 시니어 창업가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창업한 스타트업은 청년 스타트업보다 뛰어난 기술과 경험, 다양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기술 창업의 60대 비중은 7년 전보다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술 기반 업종에서 창업한 60세 이상의 법인의 비율은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11.59%로 나타났으며 2023년 1, 3분기에는 기술 기반 업종에서 창업한 60세 이상 기업이 3,623개로 2016년 연간 규모인 2,540개를 이미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전연령대 창업은 31,253개로 2016년 연간 규모인 37,102개와 유사한 수준이며 60세 이상 창업의 증가세가 독보적입니다. 기술 기반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서비스업 등의 지식 기반 업종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벤처 투자 시장에서도 시니어 스타트업에 관심이 높아져 있으며 2022년 기준으로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 중 60대 이상 창업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시니어 스타트업들이 기술 전문성과 사업 경험이 풍부하므로 빠르게 성과를 내기 쉽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니어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퇴직금 등 자기 자본의 과도한 투자를 막기 위해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창업가들은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하여 스타트업을 성공시키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55만 원에 만족하지 않는 이곳, 어떻게 30만 원 더 받을까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으로 울산광역시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받는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모두 포함한 1인당 국민연금 수령액이 가장 높은 곳은 월 74만 7,079원으로 울산광역시입니다. 그 뒤를 이어 세종시 60만 5,279원, 서울 60만 2,816원, 경기 9만 574원, 57만 1,228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전남 지역의 1인당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48만 3,589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울산과의 격차가 26만 원 이상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울산 내에서는 동구가 월 88만 3,223원으로 1인당 수급액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전국 평균 56만 4,140보다 32만 원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울산의 높은 국민연금 수령액은 해당 지역의 고소득 근로자가 많은 데 기인합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 등의 기업에서 일하는 고소득 근로자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장기 고소득 근속자가 많은 영향이라고 설명하였으며 현대자동차가 위치한 울산 북구 역시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82만 1,639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과천시 역시 1인당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80만 135원으로 높아 울산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동네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강남과 서초구는 월 평균 78만 9,928원과 78만 5,790원으로 높았으며 송파구는 70만 6,865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강북구 49만 594원, 중랑구 50만 8,396원, 동대문구, 금천구 1,073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남 거제시 72만 7,068원, 인천 연수구 67만 7,322원, 대전 유성구 67,442원 역시 높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9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자 중에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 수령자는 544만 75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은 연금 가입자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후에 받는 연금으로 전체 수령자의 절반, 9%이 월 4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11.9%, 64만 6,870명, 20만 4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38.0%, 207만 1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40만 6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20.4%만 1명, 60만 8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64%, 34만 7,905명, 100만 13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6.0%, 32만 6,776명, 130만 16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3.5%, 19만 2,9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60만 20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2.5%, 3만 6,330명으로 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0.3%, 1,078명으로 적은 수였습니다.